신축 빌라 살 땐 빌라 정보통. 안녕하세요. 빌라정보통 기나멘토 김찬종 메이트입니다. 네, 각종 부동산 TV, 유튜브를 보시면 동대문구 아파트에 대한 얘기밖에 없어요. 왜 신축 빌라에 대한 얘기는 없는지 그런 부분을 저희 빌라정보통에서 이제 지역 경제를 통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 가지 포인트로 좀 짚고 넘어가서 보실 거고요. 이제 첫 번째는 지리적 입지부터, 두 번째는 이제 동대문구에 어떤 개발 호재가 있는지, 세 번째는 신축 빌라 현황 및 시세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지도를 보시면 서울 25개구를 이제 5개 권역으로 나눴을 때 동대문구는 이제 동북권 그 안에서도 중심부에 자리하고 있죠. 김찬종 메이트는 서울 안에서 12개구? 네네. 12개구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면은 저희 빌라정보통 안에서 서울 도심을 가장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직원인데, 네. 이렇게 앞에 앉아있어서 영광이네요. 일단 신축 빌라만 따진다면 네. 강남이 이제 서울, 그러니까 대한민국 부동산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솔직히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동대문구 제가 좋아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네. 동대문구 이제 행정동에 대한 표시고요. 이제 동대문구는 이제 법정동 10개, 행정동 14개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 궁금한 게, 네. 용신동이 제가 용두동으로 알고 있는데, 네. 맞나요? 용신동이? 네, 이제 용신동은 이제 동대문구 행정동이고요. 이제 법정동이 이제 용두동하고 신설동 이제 두 군데로 나눠져 합쳐서 있죠. 그게 용신동? 네네. 알겠습니다. 네. 대표 주변 환경에 대해서 이제 멘토님이 대표 한번. 네. 주변은 예전에 작년에도 짚어드렸는데, 동대문구가 녹지 지역이 상당히 넓어요. 한 50%를 차지할 듯, 아마 그 정도 하지 않을까 싶은데, 동축으로 중랑천이 있고, 배봉산 이제 동축 서축으로 장안 이제 전농이 이렇게 구성돼 있고, 담신이공원도 작지 않죠. 담신이공원도 상당히 넓고, 청계천은 다들 많이 아실 거고, 홍릉수목원이 약간은 조금 익숙하지 않는데, 이게 저희 나라 최초의 수목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거는 제가 또 처음 들었네요. 그러니까 네. 저 세종대왕 기념관 뒤로 예전에 작년에 답심이동 현장? 청량이동 현장이었죠. 청량이동 현장이 저기 그 세종 기념관 밑으로 있었는데 그 뒤로가 카이스트 서울 캠퍼스 옆으로가 넓게 포진하고 있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기를 잘 모르는 분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렇게 녹지가 많이 돼 있다는 특징이 있고. 네. 다음이 뭐가 있나요? 대형마트. 네, 지도만 펼쳐보셔도 아실 내용인데, 이마트라든지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분포가 돼 있고, 근데 동대문구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이제 한약재 시장, 경동시장이랑 양령시장 있죠. 동대문구 하면 또 청량리역이 동대문구에 있다는 걸 잘 모르는 분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 영상의 주 코드는 이 청량리역 호재거리가 중심, 동대문구를 이끌어가는 그런 호재거리 아닌가 싶은데, 네네. 거기에 백화점이 있고, 거기에 마트가 있고, 그 주변으로 시장이, 지금 경동시장이 대표적인 거고, 또 다양한 시장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재래시장들이. 네네, 많이 있습니다. 답심리 현대시장이라든지, 그런 그래서 부분이 있고요. 그런 시장들이 조금 더 바뀌는 부분, 이런 부분도 호재거리일 거고, 또 그 주변 이제 말 그대로의 주거하는 분들이 편의성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지역이긴 한데, 굵직굵 시간 또 이런 대형 마트들이 포진해 있네요. 네. 일단 교통이 지금 제일 동대문구의 자랑거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1호선부터 2호선, 5호선, 6호선, 그리고 경의중앙선, 경춘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작년 말에 개통을 시작한 이제 분당선까지. 그러니까 분당선 같은 경우는 지금 청량리역에서 일단 선릉역까지 이제 환승 없이 24분이면은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경의중앙선, 경춘선이 네. 20분 단위로 운행을 하고 있는 걸 아는데, 분당선은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일단은 출퇴근 시간대를 포함해서 하루에 그러니까 왕복 9회 그리고 총 18회만 운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출퇴근 시간에 조금 네. 더 쪼개서 여러 번 운행을 하고 있는 거네요, 상황이. 네, 주말에는 운행을 안 하고 있고 왕십리까지만 운행을 한다고 합니다. 네. 뭐 도로 부분은 일단 동부간선도로가 조금 시간대를 조금 다르게 가면 안 막히는 시간대도 저희도 충분히 이용을 하고 내부 순환도 항상 막히는 게 아니고 일부 시간만 피한다면 막히지 않게 체증 없이 이동할 수 있는 부분. 저희는 다른 구, 뭐 중랑구든 성북구 통해서 진입을 해서 동부간선이나 내부 순환을 많이 타고 있지는 않는데 뭐 멀게 이동 외부 구로 이동을 한다면 저 큰 도로를 많이 이용을 하시겠죠. 네네. 자, 익숙하지 않은 대학교 나오네요. 일단은 저만 그런가요? 동대문구가 약간 중랑구랑 성동구 포함해서 학업 성취도 부분에서 조금 약간 단점이 있긴 있어요. 일단은 남자 아이라면은 이제 고등학교가 조금 약간 걸림돌이 있다는 부분이 있어요. 여고는 많이 있나 봐요. 네, 그리고 휘경 여중고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서울대 진학률만 따진다면은 작년에 뭐 6위를 기록했다고 하니까 아, 그래요? 그 정도는 조금 뭐 한 외대, 경희대, 카이스트 성북 캠퍼스, 시립대, 제가 뭐 도전해보지 않은 대학교들만 나열되어 있네요. 그래도 조금 이름만 대면 누구나 다 알 정도로 유명한 대학교가 동대문구 대학교가 은근히 많이 있네요, 동대문 네. 안에.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네,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죠. 이제 동대문구에 어떤 개발 호재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GTX C 노선 네네. 이게 지금 타당성 검사 통과해가지고 네, 확정 났죠. 확정이 났고 아직 착공이 들어가진 않았고, 그러니까 네. GTX A 노선은 착공이 시작됐죠 얼마 전에. 네. 그리고 B 노선이 지금 요게 B 노선인데 B 노선은 아직 타당성 검사 통과를 못한 상태고, 네네. 근데 C 노선이 이제 통과를 해서 네. 그러니까 원래 신호선도 조금 통과를 못했었어요. 왜냐면은 지금 의정부부터 군포 금정까지 이제 노선을 따져봤을 때 이제 수익성이 안 난다는 판단이 돼서 부결이 났었는데 이제 한 단계씩 더 이제 구간을 연장해서 이제 의정부에서 이제 양주 덕정까지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군포에서 보면은 수원까지. 네. 이것도 광역 노선이 이용객이 많아야지 수익성이 없었을 때는 진행이 안 될 거고, 당연히 이용객이 많은 그 역을 거점으로 해서 이 노선을 잡을 텐데, 신노선 어쨌든 타당성 검사를 통과했다는 거는 그 정도 이용객은 나오겠다 그런 부분인데, 이게 또 착공이 시작하고 개통이 된다면 이용객은 이 부분 때문에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호재 부분 때문에 그 지역 안에 있는 분들이 집가 상승, 주택가격 상승의 호재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저의 그 부분이라서 좀 찝어보는 부분이죠. 네, 여기서 파생돼서 좀 살펴보실 부분이 지금 여기 트라이앵글 그렸을 때 서울역, 그리고 삼성역, 청량역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서울역은 이제 용산구 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도심에 이제 또 포함되어 있고, 삼성 이제 강남 한국 들어가 있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 청량역은 도심에 해당 지역이 아니세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동북권 중심의 교통 허브 역할을 하면서 청량역을 통과한다는 거는 약간 호재거리로 조금 크게 그러면 될 그래서 것 더 같습니다. 유심히 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투자자분 이외에 또 거주하는 분들도 자기가 살면서 거주하면서 가격 상승을 보고 있다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경우니까. 일단 뭐 아파트랑 비교해서 빌라를 요새 수요자들이 꺼려하는 이유가 하나같이 공통점이 뭐냐면 가격이 떨어질까 봐. 그럼 이런 호재를 그렇죠. 좀 잘 잡으신다면 그런 집가 하락에 그런 대한 걱정은 부분을 공부하고 판단해서 들어갈 부분이니까. 네. 네. 그냥 동북선 저도 요 내용은 또 잘 모르고 있었어요. 네. 동북선. 지금 그 강북 지역의 음영 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추진 중인 사업인데요. 2019년 하반기 이제 착공을 시작해서 2024년도에 이제 개통 예정이라고 합니다. 3개역부터 왕십리역까지 20분대면은 이제 환승 없이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는 경전철이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성북구랑
강북 노원구 편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게 보셔야 들어가야 될 될 것 부분. 같네요. 네네. 여기는 동대문구 안에서는 여기 제기동역만 포함되어 있어서 네. 그렇고. 이런 호재 때문에 제기동 쪽에 지금 현장이 좀 몇 군데 들어서고 있어요. 그런 그렇죠. 부분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면목선. 제가 작년, 재작년에 짚어드렸던 이 면목선, 좀 더 가셔야 되고 있죠. 그래서 동대문구를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이 전농동하고 장안동 쪽이 약간은 취약한 부분이잖아요. 지하철 네. 노선이. 그래서 장안동이나 전농동 안내해드릴 때 여기는 뭐 1호선 경의중앙선, 뭐 그 다음에 5호선하고 역하고 거리가 얼마 정도 되는지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 부분이 면목선이 개통이 된다면 지금 역세권이 아닌 지역이 역세권이 되니까. 네. 그러니까 작년 여름 때쯤에 장안동 쪽에 이제 8개 동짜리 대단지 신축 빌라가 있었어요. 근데 이 면목선에 대한 호재 때문에 좀 분양이 좀 빨리 끝났었죠. 뭐 거긴 또 그 나름대로 지하 주차장하고 단지형이라서 그 특징이 있었죠. 이 부분도 작년 재작년에 집어드렸던 지하 사업인데 이것도 빨리 제 바람은 빨리 진행됐으면 하는데 뭐 돈이 조금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라서. 네. 그러니까 일단 뭐 큰 그림은 이제 상습 정체 구간에 이제 교통난을 해소해주는 부분이 있고 그 지하 사업이 되면서 그 위로 이제 대형 수림공원이 이제 조성된다는 부분이죠. 그렇죠. 네, 여의도의 뭐 10배 크기라고 하니까 10배, 11배 되는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요. 청량리 핫한 구간인데. 네, 어느 뭐 뉴스 일면을 보시더라도 동대문구 뉴스 일면을 보시더라도 청량리역 주변 일대 이쪽이 이제 개발 호재가 상당히 이슈화되고 있는 부분이죠. 동축으로 저 위쪽으로는 뭐 인문 회경 이쪽 일대는 회기 근처는 아파트 재건축이 이루어져서 입주도 하고 분양도 앞으로도 물량들이 많이 있는 상태고 전용물도 비슷한 상황인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이 또 물고 가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 청량역 주변이 이런 호재거리들이 여러 개 있어서 지금 여기에 표시된 거 말고도 다른 여러 개 구역이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네. 뉴타운 조성부터 일단 청량역 뒤쪽으로 이제 63빌딩보다 높은 이제 주상복합. 그러니까 이 아파트가 자리죠. 들어서는, 옛날 예. 오땡땡 자리.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시해놨나요 이거?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좀 고가의 아파트가 이제 들어서게 되면은 이제 중산층 이제 수요들이 몰리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주변이 좀 환경이 개선되면서 동네 정비가 다시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그 주변에 대체재 있는 주택들 가격도 따라 물러서 올라가기 때문에 신축 빌라 가격도 물론 올라갈 것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직접적인 수혜 지역이라기보다는 근데 요 이제 호재거리에 대해서 이어지는 이제 배후 주거지의 이제 간접 수혜를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때문에 지속적인 가격 상승은 좀 예상이 되긴 하네요. 네, 뭐 현재로서도 뭐 가격이 많이 거품이 껴있다고 하지만 이 모든 이제 호재가 반영되고 교통이 그러니까 개통된다면 그때 금액은 더더욱 오르겠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조금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청량역 주변. 그래도 많이 있어요. 개발로보다. 간략하게 좀 찝어주시죠. 네, 뭐 주된 뭐 호재 이제 기타 호재로는 이제 교통이겠죠. 아무래도 이제 광역 철도 개선 부분에 있어서 이제 부산까지라든지 속초라든지 그런 부분에 청량리를 이제 거점으로 서울 제2의 서울역이 될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지금 네. 뭐 목포, 동해, 부산까지 KTX, GTX 말고 네. 이런 부분이 있다면은 뭐 동서 고속화 철도 뭐 속초 지역 주민들의 이제 수건 사업이긴 한데 이 부분도 이제 청량리역과 연계되다 보니까 같은 호재거리를 좀 보실 수가 있겠네요. 네. 청룡? 청룡? 인상적인데요? 청마용성. 네, 강남의 3구 강남 서초 송파에 있다면 제가 마용성 많이 들어봤어요. 네. 뭐 김찬중 메이트한테도 직접 들었고 주변 다른 영상 매체를 많이 들어봤는데 청마용성은 또 익숙하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신조어인가요? 김찬중 메이트가 만든 신조어? 네, 2018년도 집값, 땅값 상승률 1위가 마용성이라고 하네요. 마포, 용산, 성동. 근데 그에 버금가는 입지로 지금 동대문구 그 안에서 청량리가 아무래도 이제 저평가된 지역으로 좀 더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는 마용성보다는
청룡시대라고 왜 불리는 날이 오지 않을까. 제 왜 어깨에 힘이 들어가죠? 동대문구 좋다 그러니까 이상하네. 그러면 다 호재거리 이 정도로 굵직한 건 좀 보셨고. 네, 네, 뭐 저희 회원님들 제일 궁금하신 사항이 네. 신축 빌라 시세 및 현황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장안동이 대부분, 제기동에 몇 개 현장. 작년만 하더라도 전농이나 답심 쪽에 현장들이 좀 있었었는데요. 용두동에도 있었었고. 네, 용두동, 전농동, 휘경동. 작년에만 해도 뭐 분양하는 현장이 한두 개 소식은 조금 있었는데 이제 분양이 다 끝났고 지금 2019년도 3월 기준에서는 지금 보실 수 있는 입지가 제기동 그리고 답심리동, 장안동. 특히나 장안동에 좀 많이 밀집돼 있어요. 답심리동에 지금 여기가 빠져 있네요. 작년에 청량리도 현장이 있었고 전농동에 현장이 있었는데 이게 청량리역 중심으로 이게 호재거리가 더 매스컴을 타고 알려지다 보니까 이 주변 지가가 아무래도 많이 올라서 건축하시는 분들이 좀 타산이 안 나와서 접근을 좀 못하고 있는 부분 같기도 하고 또 위로 휘경, 이문동 일대에는 아파트가 올라가서 그렇고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분포도가 이렇게 나오지 않나 싶네요. 네, 그래서 지금 동대문구 신축빌라라고 하면은 거의 다 장안동에 많이 밀집돼 있다 보니까 그쪽 위주로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전농이나 답심리동에도 현장이 조금 더 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네. 장안동 맛집이 뭐가 있을까요? 정대감 한마디 나오네요. 네. 아 정대감 맛집도 한번 영상으로 현장에서 한번 안내해드리면 괜찮을 것 같은데. 저희도 답사 갈 때 꾸준히 가는 거기는 한데 네. 그거보다도 나 혼자 산다 보시면 그 화사 그 곱창 먹방으로 유명했던 거기도 장안동. 거기가 장안동입니다. 아 그러네. 네. 아 몰랐네요 그것도. 좀 위에 있게 보실 필요가 있네요. 그 다음이 뭐가 있나요? 그 다음. 아 이게 시립주금 이걸 찍고 가야 되는데 그쵸 시세가 2년 전하고 비교하면은 최소 제가 봤을 때 3천 이상 올랐어요. 3룸은 더 올랐다고 보고 2룸도 3천 이상 올랐고 이건 시세인데 이거보다는 더 고가인 주택도 있잖아요. 지금 네. 최저가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평균적인 이제 분양가 시세를 내린 거고요. 그러니까 뭐 면적에 따라 또 입지에 따라 가격이 조금 천차만별인 그런 부분이 동대문구입니다. 있는데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시립주금 부분인데 네. 9.13 대책 이후로 이 대출 부분이 진짜 2년 전만 하더라도 이 언더의 현금으로 또 다 매입이 하셨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1억 중반대 이상 언저리 선은 또 현금이 있어야지 매입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저희 안내하는 입장에서는 좀 안타깝고. 네, 뭐 원칙적인 시립주금을 금액을 저희가 나열한 거고요. 이보다 적은 금액으로도 뭐 분양 가능하세요. 그렇긴 네. 하죠. 그 방법은 저희 빌라정보통 멘토 메이트님과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조금은 시립주금 부분을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을 뭐 저희 빌라정보통에서 노력한다고 될 부분 아니고 좀 나라 이 대출 부분 규제를 완화를 시켜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안타깝고 아쉽고 좀 규제를 풀어줬으면 하는 부분이 제 개인적인 욕심인데 그래요. 뭐 오늘 김찬중 메이트랑 이렇게 동대문구 쭉 살펴보셨는데 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다면 바람이 네, 뭐 있다거나 동대문구 지역 주민이시라든지 아니면 동대문구 쪽으로 이사를 고려하고 계신 회원님이라면 뭐 이런 호재거리를 조금 유익 있게 보셔가지고 저희 빌라정보통을 통해서 좀 내 집 마련에 좀 성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현장에서 만나 뵀으면 하고요. 이렇게 영상 마무리하죠. 네, 예. 지금까지 김나은 멘토. 김찬중 메이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축 빌라 살 땐 빌라 정보통.